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0일 5시 21분입니다. 데이 플레이그라운드에 올라온 질문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과 동작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트랜잭션의 오버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트랜잭션이 뭘까요? 트랜잭션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변경시키기 위해서 수행하는 작업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업 단위요, 단위. 여러 변경 작업들이나 그런 하나의 트랜잭션이라는 단위로 묶여서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트랜잭션이라는 작업 단위는 반드시 커밋 or rollback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가 트랜잭션의 오버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왜 이런 작업들을 하나의 트랜잭션 단위로 묶여서 수행을 하는가, 왜 그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시나리오를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송금하는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유저 A가 유저 B에게 10,000원을 송금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일단 유저 A의 계좌에서 다 돈이 있음을 확인하고 10,000원을 출금시켜야겠죠? 그리고 유저 B의 계좌에 10,000원을 입금시켜야 됩니다. 근데 만약 출금은 성공을 했어요. 이거는 출금은 성공을 했는데 입금에서 실패.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다시 유저 A의 계좌에 10,000원을 다시 추가, 한마디로 롤백을 해줘야 합니다. 실패, 그리고 이 결제는 실패 처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공통으로 한 번에 수행되어야 하는 변경 작업들을 하나의 작업 단위로 묶기 위해 우리는 트랜잭션을 사용합니다. 네. 시나리오로 한번 이렇게 알아보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트랜잭션은 이제 특징이 있어요. ACID라고 소위 말하는 ACID 특징이 존재를 합니다. 트랜잭션. 그래서 이 특징에 대해서도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는 아토미시리, 원자성이고요. C는 컨시스턴시로, 일관성. 그리고 I는 아이솔레이션으로 독립성, 고립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듀어빌리티로 지속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특징을 트랜잭션의 네 가지 특징 ACID라고 부르는데, 일단은 원자성부터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자성이 뭐냐면은 이제 all or nothing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성질로 트랜잭션이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반영 혹은 아예 반영이 안 된다. 이런 특징이 원자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트랜잭션은 다시 언급하지만 논리적인 작업 단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처리는 트랜잭션 단위로 이루어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잖아요. 개발자들이, 사람이 관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트랜잭션이란 단위는 자체적으로 성공 실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단위여야 저희가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은 트랜잭션의 작업 처리 결과가 항상 일관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걸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트랜잭션이 진행되는 동안 데이터베이스가 변경이 되었다고 해볼게요. 그렇더라도 데이터베이스는 이전에 이미 업데이트된 데이터베이스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트랜잭션을 진행하기 위해 참조된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각 사용자는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볼 수 있겠죠. 이 점이 바로 트랜잭션의 일관성입니다. 다음 독립성입니다.
독립성은 둘 이상의 트랜잭션, 여러 트랜잭션들이 동시에 실행되고 있을 때 하나의 트랜잭션도 하나의 트랜잭션이라도 다른 트랜잭션 연산에 끼어들 수 없다는 특징입니다. 이렇게 특정 트랜잭션이 완료될 때까지 다른 트랜잭션이 특정 트랜잭션의 결과를 참조할 수 없다는 성질입니다. 이거는 아이솔레이션 레벨도 추가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관성이랑 더해서 MVCC라는 것도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리피터블 립을 하는 단계에서 MVCC도 언급이 될 텐데 이 점도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니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또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지속성인데요. 지속성은 이제 간단하게 트랜잭션이 성공하면 그 결과는 데이터베이스에 영구 반영 된다는 특징이 지속성입니다. 네, 이건 당연한 거겠죠. 자, 그리고 아까 언급했듯이 트랜잭션은 끝나면 항상 커밋 or 롤백 작업을 마무리에 무조건 한다인데요. 네, 커밋은 트랜잭션이 성공했고 DB에 반영되었고 일관성 있는 상태예요 하면서 알려주는 작업이고요. 롤백은 트랜잭션 처리가 하나라도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어서 트랜잭션의 원자성이 깨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연산 결과를 취소시킵니다. 그래서 이 롤백이랑 커밋을 작업을 하면서 이런 트랜잭션의 상태를 관리하면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커밋 롤백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트랜잭션의 동작 원리까지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복사를 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트랜잭션을 업데이트 A를 1로 바꾸고 B를 2로 바꾸고 C를 3으로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한다고 했을 때 이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동작 원리를 알아볼게요. 처음에는 트랜잭션이 시작되었다 라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 밑에 연산이 트랜잭션 안에 있는 연산이라고 간주합니다. 자, 여기 시작 구문이 있고 여기 아래에 있는 세 가지 연산은 트랜잭션 안에 있는 연산이라고 간주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로그 파일 LDF라고도 하는데 보통 스테이트DB 저장 공간 MS SQL은 여기에 저장을 하는데 자, 여기 로그 파일과 같은 로그 파일에 처음 부분 혹은 마지막 체크 포인트 부분을 확인하고 그 부분부터 한마디로 마지막 연산 부분부터 로그 일련 번호랑 트랜잭션 ID, 이거는 트랜잭션을 식별하기 위한 ID 값이고요. ID가 이어서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한마디로 트랜잭션의 작업을 로그 업앤드 올 방식으로 순서대로 기록한다고 했을 때 그 마지막으로 연산된 다음 포인트, 체크 포인트 다음 부분부터 트랜잭션 연산을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업데이트 A가 1로 바뀌는 연산이 있겠죠.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데이터 파일 MDF라고도 하는데 데이터 파일에서 해당 데이터를 캐시 저장소로 로딩을 합니다. 그리고 캐시에서 데이터 변경 연산을 진행해요. 네, 업데이트 B에서 2, C에서 3 이 연산도 똑같이 캐시로 불러오고 해당 데이터 변경 연산을 진행을 합니다. 네, 여기서 신경 써야 될 점은 캐시에서 데이터가 변경이 된 거지 실제 데이터 파일에서는 변경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커밋이 진행이 되면 캐시에 있는 데이터들과 데이터 파일에 있는 데이터들을
동기화시켜서 캐시 변경 사항을 데이터 파일에 저장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리고 로그 파일 부분도 봐야 되는데, 로그 파일 부분에 이제 그 로그 일련 번호와 트랜잭션 아이디와 함께 데이터 파일에 데이터를 저장했다는 커밋 체크 포인트라고 하죠.를 업데이트해요. 자, 이 체크 포인트가 왜 필요하냐? 체크 포인트가 필요한 이유. 이제 커밋이 완료되면 체크 포인트가 설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롤백 작업을 할 때 이 체크 포인트를 기준으로 롤백을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 포인트가 필요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트랜잭션이 수행이 되면은 하나의 캐시 저장소에 변경을 먼저 반영을 하고, 로그에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이 커밋이 되면은 그 캐시 저장소에 있는 것을 데이터 파일에 동기화를 시켜주고, 로그 파일에 대한 정보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남기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것이 트랜잭션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트랜잭션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 원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언급한 MVCC나 아이솔레이션 레벨이나 뭐 나중에는 가면 분산 트랜잭션 관해서도 조금 해봐도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학습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트랜잭션과 동작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네, 감사합니다.